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채널 고정을 위해서 1급 정보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자, 오늘 울산 한바퀴에 새로운 리포터가 등장했다는 사실. 네, 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딘가 익숙한 모습인데 누굴까요? 궁금증은 어머 세상에, 궁금증은 잠시 후에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첫 코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원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7년째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울산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양말 치약등이 담긴 생활용품 꾸러미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남몰래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시민들의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변경입니다. 35년 만에 부활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던 울산 공업축제가 내년엔 10월에 열립니다. 올해 축제가 6월에 개최되면서 무더위와 우천 등으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추진위원회는 일정 변경과 더불어 울산을 위한 울산 시민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휴업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3년 전 문을 연 울산 노동인권센터가 수개월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직원 5명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올해 4월 새로운 센터장만 취임했을 뿐 나머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요. 노동계는 운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전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안감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어민들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시민들은 건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방사능 검사 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수소 트램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시내 버스뿐이었던 울산의 대중교통도 앞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인데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이 달리게 될 우리 울산,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남미경 평론가와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벌써 나오셨네. 자, 오늘은 정말 깔끔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신 시사평론가 남미경 씨.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일주일에 제가 적어도 한두 번은 내려옵니다. 네, 그렇죠. 울산 소식을 네. 또 전하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한 주 사이에 아주 희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너무 기뻤어요. 울산에 드디어 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선다는 소식. 네. 맞습니까? 네. 이번에 그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어렵게 넘었는데요. 2029년이면 울산 도심에서도 이 트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2029년. 참 울산은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행할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 먹거리, 갈 곳을 그렇게 많은데 사람도 좋고 말이죠. 맞지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조금 거시기하다는, 어렵다는 얘기는 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어요. 네, 울산의 대중교통 수단 버스가 유일한데요. 버스? 네, 그리고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또 유일합니다. 허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램이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 생긴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램, 트램. 다 같이 트램. 네, 그렇죠. 네. 광역시 승격 당시부터 도시철도를 놓으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단히 애를 썼잖아요. 네. 근데 또 번번이 실패를 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자, 네. 이번에도 아주 어렵게 정부를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번번이 경제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경제성. 이 지역에서 트램 사업 하나만을 놓고 이제 경제성을 평가를 한다면 이 비용 대비 편익이 수도권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울산시가 정부를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예, 또 이제 하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트램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런 점들을 좀 부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소 산업 도시 울산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트램을 운행을 하는 거니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점들은 같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점들을 아무래도 좀 부각을 한 것이 정부를 설득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해외에 나가봐도 특히 그 유럽 쪽을 가면은 트램이 다니는 곳이 지역 명소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려면 그 트램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자, 울산에 빨간 노면 전차가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말하다 보니까 더 궁금하네. 아니 어떤 트램이 다닌다는 겁니까?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죠. 자, 도로에 레일을 깔아서요. 그 위를 이제 트램이 운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출발했어요? 네, 이제 기존 트램이 전기나 배터리를 에너지로 사용을 했다면 네. 이 수소 전기 트램은 탱크에 있는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쓰니까요. 공해나 소음이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5개 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운행이 240명까지 태울 수가 있고요. 이야. 네, 그리고 요금도 저렴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1,500원. 네. 오, 야, 1,500원? 관광객들은 무조건 타겠네요. 네, 저 그렇죠. 오픈하는 날 정말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줄을 쓸 것 같아. 네. 야, 소리도 안 나는데 달리는데. 그러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화면 준비했는데요. 예. 네, 태화강역에서 삼산로 문수로를 지나서 신부 그렇지. 로터리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운행 시간은 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37분? 배차 시간은 10분 정도, 그리고 정거장은 15개 정도 지어질 예정인데 이 정확한 정거장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도가 37분이면 왕복이면 27에 14, 38에 59, 69는 98. 네, 구구단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모두 74분 정도 왕복이 뭐 이렇게 돼요. 야, 방금 영상을 보니까 트램이 진짜 도로 위를 달리더라고요. 네. 차닥차닥차닥 이게 다니까 싹 소리 없이 가는 거야 이제. 야, 하나 궁금한 게 그 차가 달리던 도로 그 위를 트램이 달리니까 그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줄어드네. 그렇게 된 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트램이 생기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산로라든지 평소에 차량이 많은 곳이 네. 좀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트램이 운행하는 차선이 어디냐면요, 가장 안쪽 차로 한계선이 이제 트램 전용선이 되는데요. 이 트램 전용선이 생기면 자동차가 다니는 한계선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울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 도로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줄여서 차로 한계선을 더 만드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도로폭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량 대수는 기존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 폭이라는 건 전체 도로를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차가 한 대 다니는 그 도로 폭을 네. 약간씩 줄여서 트램이 다니게끔 차로 한계를 더 만드는 거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예. 야, 이거 야,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그냥 차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다행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트램이 도심을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도심의 활기가 넘칠 것 같아. 네. 나는 트램이 지나갈 때마다 박수 칠 것 같아. 네. 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 울산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좁은 대신 트램이 다니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저희 울산시대 방송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특집으로 해갖고 이걸 아주 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네, 그러니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정거장이 들어서면은 그 주변으로 상권이 좀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활성화되면서 네. 도시의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또 당연하죠. 이제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 그 노선이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 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과 경남, 울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망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이야. 앞으로 교통 그 광역 철도가 어떻게 들어서냐면 부산 노포에서 양산의 웅산 그리고 KTX 울산역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 트램이 생기면 KTX 울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대중교통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램이 동해선 광역 전차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하나의 생활거리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울산이 그 수소산업 도시라는 그런 위상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옛날에는 울산 그러면 굴뚝도시니 뭐니 뭐 연기가 나서 뭐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야, 트램이 운행되기 이전과 그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일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울산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 건요. 예.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울산시로서는 또 재정적인 부담을 좀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3,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울산시가 1,3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행이 되면 한 달에 한 최소 10억 원 이상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그러면 나도 이제 서울에서 쓸 돈을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돼. 울산에 와서. 예? 나 서울에서 밥도 굶고 내려와서 여기서 밥을 먹어요. 그래 식당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뽀 시기가 보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일단 트램이 달리면 도시의 품격, 이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울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트램 보러 관광객들도 늘어날 거고 트램 보러 갑시다 그래고 이거 이 지역 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착실히 잘 준비를 해서 수소 트램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요. 자, 다음 랭킹 뉴스는 계속 트램 얘기만 했으면 좋은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말이죠. 특히 어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걱정이에요. 그거 정말 걱정이지만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 맛있는 가자미를 더 이상 못 먹을까 봐 걱정이고 어민들은 또 이 생선 그 힘들여 잡은 게 안 팔릴까 봐 걱정. 여기도 걱정 저기 많이 걱정하시죠? 네,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그동안 그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아직 뭐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야 간의 대치도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울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죠. 어민들이 갓 잡은 가자미를 배에서 내려 크기별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마다 가자미가 가득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벌써 수축이 다 왔습니다. 한 석 달전부터 막 떨어져갖고 장사가 안 됩니다. 활어센터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떤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손님도 없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바다에 방류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국제원자력안전기구 IAEA가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 진짜 그 상인들 표정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쯤 되면은 꽃게나 전어 뭐 이런 제철 수산물이 한창 들어오고 나갈 철인데 추석도 앞두고 있고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기서 녹화 끝나고선 그 정자항 가서 정말 그 가자미, 난 가자미가 제일 맛있어요.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회도 먹고 나는 무 넣고 조림, 그리고 또 굵은 소금 이렇게 구이. 가자미만 누워 있는 거 보면 그냥 너무 내가 기분 좋고 정말 맛있는데 나 오늘도 끝나고서 이제 가자미 좀 먹고 싶은데 말이죠. 참 그리고 시민들도 또 만나봤다며요. 네. 시민 여러분. 그 시민들도 여전히 그 오염수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생선을 저체 못 먹고 병이 여러 가지 오면은 애들이 힘들잖아요. 살기가 매우 어렵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안타까워요. 방사능까지 우리 바다가 오염되면 먹을거리라든지 우리 지구의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일본에서 중단하고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들 불안이 큰데 울산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울산시도 긴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방사능 검사를 확대를 하고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방안들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뭐 여전히 그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부도 어민과 상인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국민의 근원적인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감시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해역에 대한 철저한 검사 그리고 결과를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울산시도 정부도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방사능 검사 이 가자미들이 좀 괜찮나, 생선들이 괜찮나 철저하게 검사한 거는 완벽하게 검사를 100%한 거는 우리 또 시민들이 또 많이 또 이거 드셔줘야 돼요. 예? 이게 정말 많이 팔아드려야 돼. 자, 오늘 랭킹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